KF-21 전투기가 10차 비행시험에 이어서 울릉공항 이륙 시험까지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무게 대비 엔진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이륙이 가능한 전투기라 동쪽의 항로를 지키는 울릉공항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최적화된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다목적 전술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울릉공항 건설과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한다는 상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울릉공항이 분명 민영공항이라 거듭 밝혔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건축 개량을 통해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한국의 국방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KF-21 전투기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군사용 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울릉도의 위치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노리는 일본을 막아서고 독도를 지키는데 가장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2028년 개bil이 완료된 KF-21 전투기가 울릉도에 주둔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동해 바다와 독도를 지키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강대국 한국이 직접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본이 과거에 알고 있던 군사적 요충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며 KF-21 전투기를 울릉공항에 대량으로 배치시켜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일본 항자대 전투기들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과거 일본 정부는 KF-21 전투기의 울릉공항 발진 가능성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특히 울릉공항에서 이륙한 KF-21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사카뿐만 아니라 도쿄와 센다이까지 일본열도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긴급하게 비상조례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대국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시제 1호기부터 시제 8호기까지 조립을 완료했으며 그 기간 동안 생생한 조립 현장과 지상시험을 과감하게 전 세계에 공개하며 일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한국 공군의 자존심,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모습을 공개하자 일본의 친자민당 언론인 요미우리도 진심으로 당황해버린 초유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산 무기들은 대부분 과대포장된 무기의 스펙만 강조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의 내부와 자세한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청렴한 투명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조립 과정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KF-21 전투기가 자연스럽게 홍보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미 국외 언론들도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체계 국방 예산에서 일본을 추월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역할에서 KF-21 전투기를 선두로 내세웠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일본 상대로 전투기 개발 수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기도 합니다. 한국 영토 울릉도와 독도를 지킬 KF-21 전투기의 시제기는 총 9대가 제작되며 정적 시험용 시제기 1대, 내구성 시험용 시제기 1대, 비행 시험용 단좌 시제기 4대 및 복좌 시제기 2대를 제작하여 엔진 및 비행 시험 평가를 끝없이 수행 중입니다. 4대 핵심 장비 국산화와 동시에 KF-21 전투기의 시제 1호기부터 시제 9호기까지 동시에 제작 단계에 들어가며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 항공기술력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다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특히 조립 과정에서 KF-21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요. 보람의 블록2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RCS 감소 수치가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KF-21 전투기의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와 평면 동체, 반매립 무장창 등을 포함한 극한의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죠. 캐노피, 주익, 미익에는 RAM 설계가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RAS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레이돔에는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라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신기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제작이 완료된 KF-21 5호기와 6호기는 이륙 비행 시험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증대시켰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스텔스 시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스텔스성을 위해서 이러한 저피탐 기술 적용의 노력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비슷한 기체의 크기를 가진 미국산 슈퍼호넷 전투기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레이더 탐지, 방해력을 달성하였으며 본격적인 개발 당시 폭장량과 전투 효과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KF-21 전투기에서는 넉넉한 무장창으로 대량의 미사일 장착을 통해 한국군이 구입해서 현재까지도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 대비 뛰어난 공대공 임무 효과와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릉공항은 민영공항이라 밝혔지만 사실은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한국의 국방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KF-21 전투기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군사용 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울릉도의 위치는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을 막아서고 독도를 지키는데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2028년 개빌이 완료된 KF-21 전투기가 울릉도에 주둔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동해 바다와 독도를 지키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강대국 한국이 직접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진정한 자존심 KF-21 전투기 개발에는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정도 초대박 규모 사업은 단군 이래 한국사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2030년 중반까지 100%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공군의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울릉공항에 미사일 기지도 추가로 설치되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탑재형 순항 미사일 개발도도 세계적인 수준급에 도달했습니다. 사거리 2,500를 넘어서는 순항 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미국만 성공했었는데요.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사거리 2,500가 넘는 현무 미사일이 울릉공항에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주적인 중국의 베이징까지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동해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전략적 거점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반가운 최신 속보와 KF-21 전투기가 배치될 울릉공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